미스터리 연구소. 지구의 동반자, 달의 탐사 역사부터 다양한 음모론 그리고 미래. 세상에는 많은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모론은 언제나 다수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연구소는 미국의 달 탐사 역사와 달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백한 푸른 점. 인류의 발상지이자 보금자리인 지구. 이곳에서 태어난 인류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적이 없습니다. 허나 위성에는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입니다. 인류의 달 탐험 역사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20세기 중반, 양국은 우주 경쟁에 나섰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 쇼크로 시작된 경쟁이죠. 인류의 우주 진출은 과학이나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그저 두 강대국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우주 개발에 폭주하듯 몰두하기 시작한 계기가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것인 만큼 미국은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소련은 과학탐사위성 스푸트니크 3호를 발사했습니다. 두 인공위성은 체급이 달랐습니다. 왼쪽에 길다란 것이 익스플로러 1호입니다. 전체 무게가 5kg의 매우 작은 크기였지요. 반면 오른쪽의 스푸트니크 3호는 무게가 1.3톤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소련은 1957년 라이카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해 대형 동물이 지구 밖에서도 살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은 1961년 침팬지 햄을 우주에 쏘아 올렸다가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허나 불과 3개월 만에 소련은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소련에서 탄생한 것이죠. 우주 경쟁에서 자꾸만 소련에 밀리던 미국은 상황을 뒤집을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한 것이 달 탐사 계획입니다. 1969년 7월 16일 발사된 아폴로 11호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를 지구 밖의 다른 천체로 인도했습니다. 협정 세계시 기준으로 7월 20일 고유의 바다에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착륙합니다. 이후 1972년까지 미국은 6차례에 걸쳐 인간을 달에 보냈습니다. 소련에 비해 한참 뒤처졌던 미국이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후 달 착륙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모든 요소가 조작된 사기라는 설입니다.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나사는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달 착륙을 위조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 국기, 배경에 별이 없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자 등 너무 많아 전부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의혹이 많다고 합니다. 허나 이들 의혹은 모두 해명됐습니다. 펄럭이는 깃발은 사실 깃발을 접고 펼친 방식의
기인한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깃발에 깃대가 일자가 아니라 기역자입니다. 일부 사진의 배경에 별이 없는 것은 그저 달 표면에서 반사되는 밝은 태양광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도 별이 나오지 않게 찍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것은 고르지 않은 지형과 그림자의 각도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969년에 미국이 달에 인류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한 번만 보내고 말았냐고 주장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은 총 6번이나 인간을 달에 보냈습니다. 아폴로 11호 외에도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가 달에 갔습니다. 아폴로 13호가 산소 탱크의 폭발이라는 사고를 겪지 않았다면 13호도 갔을 겁니다. 대신 이들은 지구 귀환을 위해 달을 크게 한 바퀴 돈 영향으로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나간 인간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됐습니다. 마지막 미션이었던 17호에는 지질학자 해리슨 슈미트가 훈련을 받고 달에 가기도 했지요. 사실 달 탐사와 관련된 음모론의 기원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빌 케이싱이라는 전직 미국 해군 장교가 지목됩니다. 그는 1976년 잡이 출판한 우리는 달에 가지 않았다라는 책을 통해 인간의 달 착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에는 달에 사람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킬 확률이 0.0017%인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합니다. 소련의 면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나사가 달 착륙을 위조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로켓이나 공학을 전공한 적 없는 영문학 석사 출신입니다. 세턴 V 로켓에 사용된 F1 엔진을 제작한 회사 로켓다인에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문서관리직으로 잠깐 일하다 그만뒀으며 그 이후에 아폴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우주나 달의 환경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 없는 일반인이 쓴 책이 음모론을 만든 것입니다. 달 탐험이 성공하며 세계적으로 급증한 SF 관련 영화와 서적 등도 음모론을 키우는데 한몫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7년 미국에서 카프리콘 1이라는 영화가 공개됩니다. 이 영화에는 촬영장에서 인간의 화성 착륙 장면을 찍어 보내는 씬이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영국에서 얼터네이티브 3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점도 음모론을 키웠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영국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실태를 취재하던 중에 전지구적 비밀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달과 화성에 노아의 방주를 건설하고 선택된 엘리트를 이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본래 사이언스 리포트라는 방송에서 만우절에 나왔어야 할 영상이 여러 사정으로 뒤늦게 전파를 탄 것입니다. 얼터네이티브 3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관심 속에 달 탐사 음모론은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1980년 평평한 지구 학회도 달 탐사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름 그대로 지구가 구형이 아니라 원반형으로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달 착륙 영상은 나사가 아서 클라크의 대본을 기반으로 스탠리 큐브릭을 감독으로 기용했고 월트 디즈니의 후원으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죠. 실존 유명인들이 지목된 것은 SF 소설과 영화의 전설 중 하나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서 클라크의 원작 소설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1968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기 1년 전이죠. 영화는 인류가 외계 존재에 의해 지적 발전을 이뤘고 이들의 메시지에 따라 토성으로 날아가며 겪는 일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배경은 우주이고 AI 컴퓨터도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런 걸 만들어낼 정도면 달 탐사 영상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한 게 아닐까요? 달 탐사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컴퓨터 성능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제어한 컴퓨터는 16비트 메모리 병렬 처리 시스템의 직접회로 컴퓨터입니다. 계산 속도를 나타내는 컴퓨터의 클럭 스피드는 1.024MHz입니다. 램은 4KB, 저장 공간은 72KB이며 무게는 32kg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된 구형 스마트폰에 발치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성능입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심카드에도 CPU와 메모리가 들어있는데 대략 80486 컴퓨터 정도의 성능을 지닌다고 합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심카드만도 못한 컴퓨터로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는데 왜 지금은 못 보내냐는 주장이지요. 아폴로 계획 때는 주요 데이터를 지구에서 검증해 전송했기 때문에 아폴로 사령선의 메인 컴퓨터는 이를 받아 처리할 정도의 성능이면 됐습니다. 또 일반인이 쓰는 컴퓨터는 군용이나 우주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극한의 저온이나 고온을 넘나들며 심한 진동과 충격에 늘상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력한 전자기파나 우주선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도 있기 때문에 우주용의 반도체나 CPU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다르게 개발됩니다. 2021년 2월 19일 화성에 도착한 나사의 최신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의 CPU 성능은 200MHz에 불과합니다. 굳이 일반 컴퓨터와 비교하자면 1997년 최고 사양과 비슷합니다. 달 탐사 음모론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는 월석입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수집한 암석 샘플이지요. 월석 샘플들은 지질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분석되고 연구됐습니다. 학자들은 화학적 및 광물학적 구성과 우주선 손상을 통해 샘플이 지구의 것이 아니라 진짜 달의 암석임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인류가 아폴로 계획과는 별개로 손에 넣은 월석도 존재합니다.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련과 중국 그리고 운석입니다. 소련은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으나 무인 달 탐사에는 성공했습니다. 루나 계획입니다. 미국은 아폴로 계획을 통해 약 382kg의 월석을 가져왔습니다. 소련은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루나 계획을 통해 301g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지구 각지에서 운석 형태로 떨어져 입수한 월운석이
190kg 정도입니다. 중국도 창어 계획을 통해 월석을 포함한 달의 토양을 수집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전부 같았습니다. 아폴로 계획을 통해 얻어진 월석의 약 30%가량은 전 세계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를 받아서 연구했지요. 만약 이를 부정하려면 전 세계의 우주, 물리, 화학, 지질학자들까지 매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음모론의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빌 케이싱은 나사가 300억 달러를 모금해 속임수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보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나사는 1973년 미국 의회에서 아폴로 계획의 총 비용을 254억 달러로 보고했습니다. 조작하는 것보다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쪽이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아폴로 임무에 의해 달에 남겨진 수많은 장비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아폴로 임무 중에 달에 남겨진 탐사선 모듈과 깃발, 과학 도구 같은 것들입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나사는 무인 탐사선을 이용해 해당 지역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아폴로 미션 이후 달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지요. 미국은 본래 목적이던 소련과의 달 착륙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목적이 달성됐으니 더 할 이유가 없었죠. 또한 베트남전의 격화로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돈 되지 않는 달 탐사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국가는 달에 사람을 보냈다가 돌아오게 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양강이던 소련조차 달에는 사람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달에 돈 되는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달에는 청정에너지라 불리는 헬륨3가 가득 매장돼 있습니다. 태양풍에 의해 퇴적된 것이죠. 헬륨3를 활용해 핵융합 발전에 나설 경우 원자력보다 효율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유해한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정 매장량은 인류 전체가 적어도 1만 년 이상 쓸 수 있으며 태양풍은 계속 불어오기 때문에 고갈 걱정도 없습니다. 허나 투자 리스크가 높고 무엇보다 핵융합 원자로 자체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달에 대한 음모론 중에는 나치나 외계인과 연관된 것도 있습니다. 나치가 달에 비밀기지를 건설했다는 것이지요. 최후의 부대, 비밀조직 라스트 바탈리온 음모론의 하나입니다. 워낙 유명한 음모론 소재라서 그런지 핀란드에서 영화로 나오기도 했지요. 나치가 아니라 외계인이 기지를 만들어두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 등이 달에 갔을 때 달의 뒷면에 기지가 있으니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후 몇 번이나 더 달에 간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달에 도착해 외계인과 만났고 나사가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들 음모론을 보면 나치 혹은 외계인의 기지는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탐사위성이 이미 달의 뒷면을 잔뜩 살펴봤습니다. 아폴로 8호부터 시작해 10호부터 17호까지 모두 달의 뒷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와 중국이 외계인의 존재를 숨기고 비밀로 처리한 것일까요? 사진을 보면
비밀 기지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한때 많은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곳으로 묘사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크레이터로 뒤덮인 뒷면이 사진이 여럿 공개되면서 기지를 만들 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관련 음모론들은 잦아든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나치나 외계인이 만든 달기지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해커인 게리 맥키노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3개월간 미국 국방부와 나사 등 97개 기관에 침투합니다. 그는 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UFO 기술이나 공짜 에너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에는 게리 맥키논이 미국 정부에서 빼낸 자료라고 주장하며 다양한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는 달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우주인과 달기지 그리고 UFO가 등장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들 사진의 원본을 추적해보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최한 포토샵 이펙트 콘테스트 출품작과 프랑스의 어느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가 원본이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게리 맥키논과 엮어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은 외계인이 지구를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 가져온 인공물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허나 지구 기온이 안정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달에 의해 큰 폭의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면서 갯벌이 생겼고 이를 통해 바다에서 생겨난 생명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에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났다 하더라도 진화하는 데 드는 시간이 지금보다는 더욱 길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예 진화의 방향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달이 탄생한 것은 지구보다 조금 늦은 시기이긴 합니다. 학자들은 현재 달의 나이를 지구보다 조금 어린 44억 2,500만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때는 지구에 아무것도 없을 때라는 점이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무엇을 보러 왔다는 얘기일까요? 현 시점에서 달에 대한 미스터리는 음모론보다는 오히려 생성 방식에 있습니다. 달의 기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구가 만들어질 때 같이 생겼다는 설과 지나가다 지구의 인력에 붙잡혔다는 설, 지구 탄생 초기에 핵분열 반응이 일어났고 이때 파편들이 뭉친 것이 현재의 달이 됐다는 설, 마지막으로 테이아라는 이름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으며 그 파편이 뭉쳐 만들어졌다는 설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테이아 충돌설입니다. 현 시점에서 주류 학설이기도 합니다. 월석이 지구의 암석과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고열로 인해 변성된 흔적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 학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테이아 충돌설이 맞다면 충돌 당시의 열로 인해 달의 휘발성 탄소가 모두 날아가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달에서 다량의 탄소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2007년 발사한 일본의 첫 달 탐사선 셀레네는 1년 반 동안 달의 궤도를 돌며 관측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달의 탄소가 고갈된 상태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거의 모든 표면에서 탄소 이온이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달에서 측정된 탄소 이온의 양은 달이라는 천체 이전부터 탄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야 충돌 시 발생한 열이 지금까지 추정했던 것보다 낮거나 아예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달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몇 년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미스터리들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안 지구에서 움츠렸던 인류는 현재 달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달에 사람을 보내 탐사를 진행하고 우주 정거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달의 남극의 전초기지 루나 아웃포스트도 만듭니다. 혼자 하지도 않습니다. 유럽과 일본, 영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상을 제작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을 포함해 23개의 국가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도 참여합니다. 이전의 아폴로 계획은 그저 단순하게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 기초적인 탐사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2025년 인간을 달에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추가로 달 궤도에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인류가 앞으로 계속해서 달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달을 노리는 경쟁자도 등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의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2027년까지 국제 달연구기지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 하나. 결과적으로는 과거 냉전 시대와 비슷하게 두 세력의 우주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 종료됐던 우주 시대의 꿈이 다시금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는 다시 달에 갑니다.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매혹해왔던 달의 신비와 미스터리가 이번에는 정말로 모두 풀릴지 기대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뤄주기를 바라는 소재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